저는 끝나게 부산에서 놀러 아직 한국에 프레젠스가 없어요. 하지만 한국 분들이 열심히 지금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전 세계 1위의 로코드 플랫폼이라고 저는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한국 휴가를 하고 있는 우리 김창현 지사장. 이현수 대표님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담현 분들과 플로잇 분들과 함께 아웃시스템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할당받은 시간이 8시 50분까지였죠. 그러면 지금 약 40분 정도가 남았는데 아웃시스템 소개에 대해서는 사실 자세하게 파고들면 얼마든지 깊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비교적 간단하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만에 아웃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기술 영업 매니저인 김덕규 매니저를 통해서 라이브 데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IT에 되게 오래 계셨고 이런 소개 자료를 100번 보는 것보다 사실 라이브 데모를 한 번 보는 게 훨씬 더 많이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시간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은 세상에서 가장 수동적인 산업이다. 자칫 되게 모순적으로 들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IT는 굉장히 멋집니다. 뭔가 아이언맨이 자비스를 불러내서 인공지능이 뭘 하고 되게 멋진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실은 어떤가요?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계속해서 코딩도 해오고 했는데 사실 뒷단에서 이루어지는 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럼 이게 왜 수동적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IT 업무는 아이디어 자체 그 컨셉을 잡는 거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구현화하고 다시 그걸 도큐멘테이션화하고 관리하는데 지금 대부분의 IT 리소스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은 뭐냐? 사람은 생각을 하고 소스코드는 컴퓨터가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아웃시스템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웃시스템의 향후 모델은 사람은 계속해서 창조적인 생각을 그리고 기업의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을 생각해 나가고 도큐멘테이션이나 소스코딩 만드는 거 컴퓨터한테 맡기자. 그렇게 해서 아웃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기존에 있던 그 레거시 시스템에서 탈피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자 라는 게 저희 아웃시스템이었고요.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로코드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이 되면서 최근에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에 대해서는 말씀을 급하게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CIO 서밋에서 CIO 분들을 대상으로 올해의 과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탑2가 60%가 넘는 두 가지 관심 종목이 딱 두 개였는데 하나가 다들 아시겠지만 챗 GPT, 요즘 굉장히 핫하고 두 번째가 로코드였습니다. 그만큼 저도 많은 CIO님들을 만나뵈면 거의 열의 7, 8 정도는 로코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도입 의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30% 이상씩 성장을 하는 중이고 저희 아웃시스템도 여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코드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분야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트너와 포레스터에서 평가한 지표를 가져왔는데 재밌는 것은 저희 아웃시스템은 지금 6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리더에 위치한 유일한 로코드 벤더고요. 그중에서 또 유일하게 빅테크에 소속되지 않은 순수한 로코드 벤더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 타 벤더사에서는 로코드를 하나의 사업 부문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아웃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저희의 사명이자 저희의 플랫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인력으로 봐도 뭐 거의 100배가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전체적인 마켓에서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빅테크 기업이 훨씬 더 잘할 것 같은데 아웃시스템은 그 안에서도 꾸준히 지금 살아남아서 신뢰받고 있습니다. 아웃시스템에 대해서 좀 팩트시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2001년, 그 다음 포르투갈. 아웃시스템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고 계속해서 원 프로덕트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까지의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최초에 이 로코드라는 컨셉을 제시를 하고 시장에서 단어를 만든 것도 아웃시스템인데요. 아웃시스템이 정말로 빛나기 시작했던 건 사실 2010년대 중반부터 클라우드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그때부터 아웃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페이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서 간단하게 더 짚어드릴 텐데요.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소스코드와 도큐멘테이션 같은 것들은 플랫폼한테 맡긴다라는 게 잘 실행이 되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재사용성이 높은 컴포넌트로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데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뭐 바코드를 찍어서 우리 ERP에 있는 재고 수량과 매핑이 돼서 숫자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레임워크, 그 다음 QR코드니까 QR코드를 어디서 끌어서 와서 놔야 될 거고, 예를 들어 ERP를 SAP라고 하면 SAP에 있는 재고관리 모듈, MM 모듈과 연계를 해서 그 인벤토리에 대해서 매핑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그걸 표시해 주면 될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과정이 모두 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있는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재사용성이 높은 컴포넌트가 클라우드 상에서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저희는 사업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크게 커진 거는 2000년대 중반이다. 이렇게 2010년대 중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현재 본사는 보스턴에 있는데요. 아직도 연구개발 인력들은 대부분 다 R&D 센터가 지금 리스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뭐 재밌는 숫자들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깊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설명을 15분 정도 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자세한 질문은 다음에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웃시스템은 6년 연속 그 가트너에서 리더 그룹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또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커스터머한테 초이스를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2020년부터 연속 3년으로 이제 고객들, 실제 사용해본 고객들이 아, 이거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유일한 벤더사고요. 다음과 같이 이제 고객사들을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저희는 지금 87개국에서 약 2,100개 이상의 커스터머를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한국 시장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국 팀이 만들어져서 이제 영업을 시작한 지는 작년인데요. 현재는 이제 1분기까지 했을 때 9개사의 고객이 확보가 됐고 이번 2분기에 약 4군데 정도의 고객사가 더 추가가 될 예정이고 연말까지는 20곳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브랜드에 대해서는 뭐 토요타라던가 폭스바겐, 벤츠 등등의 자동차는 거의 다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 소비재에 있어서는 뭐 코카콜라라던가 이제 각종 그 메디컬 관련한 기업들도 많고요. 저희가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보면 지금 현재 35%가 제조업, 35%가 금융, 그다음 나머지 30%가 이제 기타 업종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 고객사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요. 국내 고객사는 지금 현재 공개된 것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 세아제강, 그다음에 GS 칼텍스와 GS 엠비즈 그리고 LG CNS 등이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영업을 맡기 전에 저는 엔지니어 출신이었고 그 아웃시스템 엔지니어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아웃시스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같이 들어간 게 이제 2022년 1월이고요. 사실은 2021년 POC 단계부터 같이 참여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발표됐던 로코드를 활용한 성공 사례이고요. 이거는 타 벤더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성공 사례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웃시스템을 활용해서 현재 언론에 보도가 된 것만 해도 오스템 임플란트와 GS 칼텍스는 정식으로 전자신문 등에 발표가 됐고요. 아직까지는 국내 성공 사례로는 유일합니다.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그 글로벌 CRM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제 30여 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5,000명 정도의 영업사원들이 정보를 쏴줬을 때 본사가 컨트롤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으로 단기간 안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 어플리케이션, CRM 다 구축해라는 오더가 왔고,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IT팀에서 분석해보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프론트엔드 분석하고 백엔드 분석하고 BA 들어가고, 모바일 앱이라고 하면 iOS 따로, 안드로이드 따로, 그 다음에 백오피스 앱 따로 다 짜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게 12명 정도는 네. 최소 12명 정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방금 다양한 직군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8개월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패키지 상품을 사는 것도 고려했는데 그건 너무 비용이 비싸고 직접 트래디셔널 코딩으로 짜려고 하니 또 너무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이 프론트와 백엔드, 그 다음에 각 언어별, 그러니까 이제 iOS 언어 다르고 안드로이드 다르고 웹 어플리케이션의 랭귀지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단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200멤버스라고 산정을 하셨었는데 아웃시스템으로 결국 가는 걸로 결정을 하시고 4명이서 4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결과가 당연히 성공적이었으니까 프레스 릴리스까지 같이 해주셨고 저희는 굉장히 국내에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이거를 보시면 다들 그러세요. 10배 이상 성공이 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한편으로는 SI를 오래 하신 분들은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 정도 10배 빠른 효과까지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반적으로 아웃시스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 이제 기존 개발 방식보다 약 3배 정도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웃시스템이냐?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이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앱은 점점 복잡해지고 인재는 부족해지고 근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 문제들,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웃시스템은 정말 간단하고 쉬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유니크하고 복잡하고 기업의 차별화에 직결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웃시스템 딱 요거랑 요 다음 페이지까지랑 그 다음에 AI 멘토 시스템만 보여드릴 건데요. 그 IT의 변천은 여기 계신 많은 선배님들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제가 도식화를 좀 해봤습니다. 기존의 시스템 오브 레코드 이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ERP가 막 유행하고 그 다음에 뭐 CRM, HR에서 각 시스템별로 이제 레코드를 쌓는 시스템 오브 레코드 형태로 많이 시스템이 보급이 됩니다.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굉장히 사일로화가 되고 인티그레이션을 하려면 너무 어렵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SaaS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 SaaS로 이제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려서 쉽게 인티그레이션하고 쉽게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데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사명을 자꾸 언급하면 뭐하지만 뭐 서비스나우가 처음에 ITSM에서 시작을 했다가 뭐 워크플로우나 로코드나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특히 많은 SaaS를 넣었는데 이게 자꾸 카니발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겹치는 분야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중복 비용, 그 다음에 중복 시스템 투자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게 정말로 효율적인 건가?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고 아웃시스템은 그 부분이 저희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지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스 솔루션이 잘하는 것들은 그들한테 맡기면 됩니다. Keep the core clean. 코어는 클린하게 가져가고 쓸데없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덕지덕지 붙일 바에야 그 코어 기능을 유지한 채로 윗 기능들은 아웃 시스템의 로코드 컴포넌트들로 쭉 채워나가면 어떨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실제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지금 사례들이 전 세계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면 이것도 얘기가 깊은데 딱 마지막 페이지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사용성 높은 컴포넌트의 배열로 즉 사람이 생각하고 컴퓨터가 소스코드와 도큐멘테이션 해주면 뭐가 좋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엄청 핫했다가 최근 조금 잦아든 단어가 있습니다. DX인데요. 많은 회사에서 DX 부서가 있는데 DX 부서장님들, CIO님들 만나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DX 부서는 어디부터 하면 DX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회사분들이 대답을 못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DX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현재 시스템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SES랑 2B가 명확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시스템은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서 굉장히 블랙박스화가 많이 됐고 측정 자체가 안 됩니다. 시스템 짜놨던 사람들 은퇴하거나 부서 이동하거나 아니면 외주 맡겼는데 외주 기관 사람들 바뀌고 하면은 이거 뜯어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국내 모 대기업에 갔는데 SQL 하나 열어보니까 500줄 정도가 돼요. SQL 안에 비즈니스 로직이 다 분기가 돼 있어요. 그거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자꾸 덕지 블랙박스화가 되고 측정할 수 없으니 변화할 수가 없죠.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매니지할 수 없다. 근데 현재 IT는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럼 아웃시스템이 생각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의 배열이면 AI한테 분석을 맡기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AI라는 건 인풋을 정량화된 어떤 숫자로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해서 아웃풋을 뱉어주는 거잖아요. 아웃시스템은 그 정량화된 컴포넌트들의 배열에 대해서 AI로 분석을 해서 코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효율적인지, 아키텍처가 잘 잡혀 있는지, 유지 보수는 되는지, 시큐리티에 구멍은 없는지, 퍼포먼스에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것들을 진단을 해서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동영상이 나오고 있는데 저 테이블은 이제 테이블 조인이 걸려 있는데 소트가 안 걸려 있다. 그리고 언리미티드하게 내 코드가 쫙 나오는데 뭔가 100개 아니면 뭐 1000개 이런 단위로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히트맵이 표현이 되고 있고 히트맵에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듈이 기술적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이런 트렌드 분석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직에 관련된 건데 어떤 해당 로직이 예를 들어서 기존 개발 방식에서 두 가지 로직이 사실은 같은 건데 따로따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한쪽에서 뭐 파라미터가 바뀐다거나 이제 로직이 좀 바뀌었을 때 이쪽에는 반영이 안 되고 한쪽에만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거 찾느라 또 한 세월 걸리거든요. 분석하느라. 아웃시스템은 방금 전에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거랑 이거 배열이 똑같은데 의미가 똑같은데 의도하신 겁니까? 아니면 모르고 하신 겁니까? 라고 AI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파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것들은 다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가 계속해서 배열되어 있고 사람은 생각하고 소스코드를 컴퓨터한테 맡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이게 이제 향후 IT를 많이 바꿔나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로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시스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할까요? 네. 기존 걸 분석하는데 기존 게 뭐 예를 들어 파워빌드라든지 엄청 오래된 그런 소스 코드를 쓰고 있는 것도 분석이 되는. 분석을 저희가 레거시에 대한 분석을 직접 하진 않고요. 그걸 이관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 거기서 SI 분들이 많이 활약을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존 걸 분석한다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올라와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이 저희가 많이 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라이브 데모를 좀 준비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좀 라이브 데모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